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꽤 공인중개사분으로서는 열심히 하시고 또 잘 하신다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대구 서구에서 명성부동산으로 운영하고 있고 유튜브로는 대구 원룸 사랑으로 고객의 사랑을 받고 있는 대구 원룸 사랑의 신근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집도 계약도 그렇지만 뉴스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전세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 소식을 종종 듣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공인중개사분을 통해서 전세 사기가 어떤 건지 또 어떻게 어떤 유형으로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좀 예방을 할 수 있는지 오늘은 유튜브 고객분들에게 조금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전세 사기란 무엇일까요? 예, 전세 사기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고의로 보증금을 떼먹고 잠적한다든지 아니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데도 그것을 숨기는 것을 전세 사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전세 사기가 그렇게 한 뭐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겠죠? 그럼 어떤 유형들이 주로 있을까요? 여기서 유형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쉽게 한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한다면 첫째, 임대인 사칭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둘째는 깡통주택 사기, 셋째는 신탁사 동의 없는 계약, 넷째는 전월세 이중계약, 다섯 번째는 계약 당일에 대출을 받는 그런 사기 유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꽤 많은 유형이 있군요. 다는 나열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뭐 사기를 당한다라고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지 몰랐네요. 네. 그러면 임대인을 사칭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사기꾼이 임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한다든지 관리인이 임대인의 정보를 도용해서 주인 행세를 한다든지 하여서 계약을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할 때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반드시 떼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소유자와 계약하려는 임대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을 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대리인과 계약을 하는 경우인데, 대리인이 오시면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여야 되며, 위임장에는 반드시 그 인감증명서 도장이 찍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냥 주인이 할 경우에는 그 등기부등본이랑 또 이제 실소유자분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면 그렇죠. 괜찮은데 네.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또 위임장을 받았는지 또 위임장에 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있는지 도장이 같은지를 꼭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네요. 당연하죠. 그렇고 또 그보다 한 단계 더 조심을 한다면 주인분과 통화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또한 보증금과 잔금은 반드시 임대인의 명의로 입금을 하는 것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철저하게 또 그렇게 주인분과 대리인이 왔다 하더라도 또 관리인이 한다 하더라도 주인분과 한번 통화를 하고 또 주인분 명의로 반드시 입금하는 게 계약상을 확인하는 게 좋겠죠. 네, 그렇게 하는 게 안전하겠네요. 네. 그러면 깡통주택 사기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깡통주택 사기라는 것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이 통째로 떼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말씀할 수 있는데, 집 가격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는 나보다 먼저 들어와 있는 선세입자 보증금의 합과 대출받은 금액의 합이 집 가격의 70%를 넘어가면 가능하면 그 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깡통주택에 대한 전세 사기는 피할 수 있겠지요. 깡통주택이라 하면 집 가격보다 보증금이나 대출금이 더 많은 경우를 깡통주택이라 하나 보네요. 꼭 그렇지만은 않고 집 가격을 100으로 봤을 때 대출금의 합과 보증금의 합이 80% 넘어가면 저희들은 깡통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내어줄 여력이 좀 못 되는 집을 깡통주택이라고 하나 봅니다. 요즘은 집 가격이 우리 공인중개사들도 기존의 집 가격보다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 그 프로테이지를
만약에 80%라 하더라도 70% 미만에서 계약을 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럼 전세를 얻을 때 아파트를 제외한 여러 다세대 주택에서는 전체 전세금이 얼마인지를 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죠? 그렇죠. 그거는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생소한 건데 신탁자 동의 없는 계약이라는 것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 건 어떤 걸까요? 네, 그것도 저희들이 등기부 등본을 떼어봤을 때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넘어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개인과 개인이 계약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여기서 그것을 다 설명드리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공인중개사분하고 계약을 할 때는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신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등기소에 가서 신탁 공부도 확인하고 위임사항이 어디까지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계약을 해야 되니 일반인이 신탁회사랑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월세 이중계약이라는 것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건 또 어떤 걸까요? 요거는 아주 나쁜 전세 사기 수법인데 임대인이나 관리인이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 작정을 하고 전세나 월세를 계약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임대인은 월세 계약을 의뢰를 했는데 관리인이 임차인과 전세를 계약해서 그 보증금의 차익을 가지고 잠적을 한다든지 아니면 집주인도 깡통주택 같은 경우는 보증금을 받아서 잠적하는 경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계약할 때는 주민센터에 가서 전세 세입자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발급받아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그 다음 계약하려는 집이 빈집인지 아니면 임차인이 있다면 잔금을 치르기 전에 이사가 나갔는지 공실인지 확인을 하고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이중 계약의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지금 이 전월세 이중계약이라는 것이 지금 전세 사기하는 것에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 알고 있는 게 이런 수법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꼼꼼하게 주민센터 가서 확정일자 여부를 확인하고 또 빈방인지 확인하고 주인인지 확인하고 꼼꼼하게 그렇게 체크해서 들어가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겠다. 그러니 그 직거래를 하는 것보다는 반드시 보증금 액수를 떠나서 수수료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하는 것이 더욱 안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일 당일 대출이 왜 사기가 되는지 조금 그것도 생소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그것이 전형적인 전세 사기의 일종인데 임차인과 임대인이 전세 계약을 하고 그 당일에 은행권이나 대출을 받아서 근저당을 설정했을 경우입니다. 그러면 근저당을 설정한다는 것은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계약할 때는 대출이 없다가 계약하고 난 다음에 주인이 다시 대출을 받는 경우라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임대차 계약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그날 밤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에 은행권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약과 동시에 당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다 보니 우선순위에서 임대차가 뒤로 밀려서 보증금을 떼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계약할 때는 주인이 대출이 없었는데 내가 계약서 쓰고 난 다음에 또 바로 모르게 이제 대출금을 받으니까 그 대출금을 은행에 먼저 갚아야 되니까 내 지금 내 전세금 순위는 밀린다는 거네요. 그럼 그런 거를 조금 방지하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방지하려면 계약을 하고 나서 2, 3일 뒤에 한 번 더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해보고 먼저 계약서 작성 시에 그 전입신고 당일에 대출을 일으키면 보증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넣어주면 가장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계약할 때부터 지금 이 순간 이 시점부터는 계약하는 순간 대출금을 하면 안 된다는 특약을 적고 그리고 며칠 뒤에 이제 그게 잘 이행됐는지 안 되었는지 그렇죠. 한번 떼보는 게 가장 좋겠네요. 네네. 이렇게 이제 꼼꼼하게 전세를 얻는다면 정말 사기를 당하는 것이 굉장히 줄어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소장님께서 이제 조금 더 조언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전세 사기를 당하는데 조금
조심해야 된다든지 또 방법이 있다면은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여기서 다 유형을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거기에 가입을 하면 만약에 집이 경매를 넘어갔거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줄 경우에는 임대인을 대신해서 허그에서 전세금을 반환해주는 제도인데 그것을 활용하면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임대 보증금을 해주는 그런 거를 가입하시는 게 좋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전문적인 공인중개사분을 통해서 집을 얻는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수수료 조금 아끼려고 직거래를 한다든지 하면 이런 복잡한 것을 확인을 못하고 계약을 하다 보면 소중한 내 재산을 전체를 송두리째 날릴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와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소중한 내 재산을 지키는 지름길이라 봅니다. 모두가 소장님처럼 좀 믿음직했으면 좋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구독자분들께 인사하고 마칠까요? 예, 항상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리고 싶은 대구 원룸사랑의 소장 신군했습니다. 감사합니다.